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주환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에 입학하고 시험 보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또 성과를 내온 삶을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 이후의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으로 따지면 사실 한 50대 정도까지 대략적인 계획은 있고요. 사실 그 계획이 뭐다라고 말을 하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네. 그 계획의 지향점은 이제 선악 영향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방안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제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정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리사로서 어떤 능력을 쌓고요. 역량을 쌓아서 변리사라는 김주환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진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사회의 어떤 저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 예시로서는 하나의 저만의 어떤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업을 하는 방법 혹은 어떤 강의를 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저의 영역을 조금 늘리는 방안으로 저의 실력과 어떤 이름을 값을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얻어진 전체적인 어떤 능력들이나 영향력, 명망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좀 한 4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아팠던 사람들이나 혹은 아픈 삶을 어떤 위로를 준다라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레퍼런스가 준 활동을 그제서야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저희 삶의 지향점은 어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하는 것이 지향점이 될 것이고 제가 대학교를 가고 변리사가 되고 또 변리사로서 사회적 지위를 쌓는 것들은 저의 삶의 지향점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자 과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변리사도 되고 앞으로의 어떠한 만약 법인체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떠나서 이 라인을 다 제외하고 내가 그냥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을까요?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변리사 합격하기까지 공부를 계속해오면서 정말 공부가 싫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가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 생각이 나는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였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일단 제가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과 어떤 과정을 미뤄보는데 라디오 DJ를 좀 했으면은 조금 성향이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다양한 이야기나 다양한 삶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라디오 DJ를 하면서 좀 평화롭게 삶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꾸려가다 보면은 그 나름의 삶도 의미가 있고 행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디오 DJ 김주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인간 자체 아까도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어른이라고 할까요? 사회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닮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까?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추상적인 의미였습니다. 뭔가 저 사람을 배우고 싶다. 저 사람의 저 점이 뭔가 좋아 보인다는 점이었는데 돌이켜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다면은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의 어떤 스탠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혹은 어떤 감정에 있던 간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색이 어떤 상황에서 흐려지지 않냐고 그 본연의 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 즉 단단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워낙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사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단단하고 굳건한 사람을 보면 항상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제가 지향하게 된 어떤 어른의 모습도 단단한 어른, 뭔가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항상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변리사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변리사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비 변리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변리사를 하고 싶습니까? 일단 자리값을 하는 변리사가 되고 싶고요. 일단 전문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실력 영향을 쌓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좀 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변리사로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클라이언트나 기업의 특허나 권리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그 권리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어떤 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영향력을 그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변리사가 실력 있는 변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변리사라는 지적 재산권의 수호자라는 역할에 아울러서 그런 영향을 가지는 변리사가 될 수 있게끔 권리나 어떤 지적 재산권의 수호를 위해서 어떤 명세서를 씀에 있어서도 어떤 심판이나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그 기술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권리 범위에 맞추어서 클라이언트의 목적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가 되는 것이 실력 있는 변리사의 지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변리사 공부에 대한 팁을 저희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압축적이라고 할까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된다. 딱 한 가지씩 정도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근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이게 아무리 실력이 쌓더라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맹점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거나 이 정도 실력만 쌓고 운에 맡기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력에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어디가 좀 부족할까 혹은 또 어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빈틈을 메워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력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주의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해야 된다라는 점은 스스로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사실 법령을 많이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글로써 풀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사고 과정의 빈틈이라거나 혹은 나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식으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파악하고 스스로의 사고 과정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고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리사 시험에서의 실력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사회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일단 미래의 저가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가장 좀 재미있고 관심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 GPT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당장 대학생만 하더라도 과제라거나 그런 활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챗 GPT의 능력이 제가 생각해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당장 저희 생활생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생이 변경이 되었을까 그리고 변경됨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관심사는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보나 어떤 뉴스들을 접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혹시 본인이 변리사가 되면 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분야가 있습니까? 변리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특허나 상표 디자인에 관해서 권리를 부여해주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여된 권리를 통해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둘 중에서 하나만 고려 한다면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좀 더 중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나 상표 침해가 요새 들어서 조금 더 대두가 되는 사회적 이슈인데요. 그걸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 즉 힘없는 개인들은 많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에 서서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고 어떤 상표 브로커라거나 악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에 맞서서 좀 더 권리 범위 설정해주고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사업상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기반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로서의 변리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변리사 이제 졸업하고 났을 때 변리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뭐 개인 사무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을 좀 어필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면 저 이런 변리사니까 함께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저는 제 스스로 보건데 단 한 번도 맨 처음부터 잘했던 적은 없습니다.
처음엔 항상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항상 마지막엔 제가 가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즉 저는 노력하는 과정을 알고 있고요. 노력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벽이라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저는 그곳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할 것이고 거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좀 미덥지 않게 보일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저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후회가 없는 선택일 것이고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긴 하셨을 텐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영상 편지라고 해도 좋고 두 개인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봐야겠네요. 네. 네, 저는 김주환이고요. 네, 김재훈과 이경희님의 아들입니다. 부모님께 사실 무심한 아들이라서 평소에 어떤 말을 잘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존경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지금까지 저를 만드신 거의 전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노력하는 방향성도 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 뼈대도 역시나 부모님께서 주신 가치관이었다고 보여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저의 뒤에 항상 과묵하게 묵직하게 저를 지지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겠고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저의 삶은 부모님께를 위한 삶도 될 것이고 저의 얻어진 것들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릴 것 같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과묵한 아들이 되겠습니다만 항상 사랑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뭐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보는데 아직 사회에 나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떠한 원하는 바를 일단은 이뤘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제가 수험생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실 결과는 미래에 가면 알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가장 두려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앞서 나가야 될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역시나 저와 같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령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삶은 항상 귀중하다는 생각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오래된 생각인데요. 어떤 삶의 형태라도 혹은 이루거나 이루지 못한 삶이라도 사실 저로서는 다 예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먼 과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삶이 귀중하다는 것이 매우 더 큰 것이고 그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스스로 잃지 않고 스스로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 행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력은 항상 언젠가라도 의미가 발현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지만 그 삶의 의미와 그 노력하는 과정은 다 소중하니까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꼭 이루시기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환 군의 앞으로의 계획, 포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종합하면서 자립값을 하는 변리사가 되고 싶고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사는 개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저의 역량과 저의 영역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주환이라는 이 세 글자로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고 김주환이라는 세 글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삶의 지향점이 될 것이고요. 그 삶의 지향점의 어떤 도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 저의 삶의 어떤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초에 좀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공부 방식을 그대로, 즉 수학 계산을 하듯이 음. 과학을 이해하듯이 그대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부 방식을 좀 탈피하여서 법 과목에 조금 더 맞추어진 공부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방법.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험 범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네. 전형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좀 더 튀고 싶다라는 생각이라거나 혹은 좀 더 과하게 시험 범위를 가져가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판례 내지는 법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면은 너무 넘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딱 남들이 하는 정도로만 이 시험에서 요건 딱 그 역량 정도로만 공부해서 그 역량을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수련을 하고 계속 그 실력을 기르는 건 많이 오히려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자기만의 방법을 좀 독창적으로 고안을 한다라거나 혹은 특수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있어 어떤 합격 수기를 참고한다라거나 혹은 강사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평범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어떤 수련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차 객관식에 있어서 물어보는 취지는 일단은 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세한 어떤 법조문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가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암기라거나 법 이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폭넓은 법 내용을 일단은 눈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리고 OX 퀴즈를 준비하듯이 내가 주어진 어떤 판례나 조문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다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즉 어떤 눈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에 있어서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회독을 통해서 일단 눈에 많이 담는 방식의 공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서 법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접근할 때 있어서도 논리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 토대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 내가 알고 있는 법리를 적용하여서 딱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까지의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프로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2022년 변리사 시험 수석 합격에 빛나는 김주환 예비 변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